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 중국 옌지에서 장바이로 가는 길목입니다. 국경 너머 북한 영토의 산에는 땔감으로 쓸 나무조차 보이지 않고 멀리 보이는 산 비탈에 북한군 경비 초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근 들녘에는 북한 주민들이 오가고 그 옆에도 땅에 구멍을 뚫어 탈북을 감시하는 경비 초소가 발견됩니다. 두만강 너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함경북도 무산군. 집집마다 흰 굴뚝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북한 최대 철광석 산지인데도 연료가 부족하다 보니 값싸고 품질이 낮은 갈탄 등을 태우면서 나오는 연기를 높이 빼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변에는 준설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멈춘 채 모여 있고 한 여성이 강물에서 뭔가를 씻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강폭이 수십 미터에 불과해 주요 탈북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군과 공안의 경비가 삼엄한 데다 일체의 촬영도 금지된 상황. 강물에 들어가 있는 남성 2명이 취재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강둑에서 이들 2명을 따라가며 지켜보는 누군가도 함께 카메라에 잡힙니다. 압록강 너머 북한 양강도 해산 땅이 보이는 중국 장바이현 일대.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취재팀이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장면입니다. 압록강 둔치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다른 2명의 남성이 살펴보고 옆에선 검은 옷을 입은 남성 3명이 황급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잠시 후 검은 옷의 2명이 더 달려오지만 응급조치는커녕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쓰러진 남성은 현장에서 곧 숨졌습니다. 북한 주민인데 어떻게 대낮에 밀수인지 그 내막은 전혀 모르고 중국 땅을 밟으니까 그 다음에 총을 쏴버린 거예요. 4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북한에서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왔으며 총을 쏜 이는 강 건너 북한 경비병들로 추정됩니다. 탈북자 총살 장면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현지 동포들과 탈북자들은 몇 달 전부터 총살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합니다. 7, 8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며칠 넘어오다가 한 사람이 사살됐는데 여자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들도 그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밥도 먹여 먹주면서 사람은 잘 죽인다. 국경을 넘기만 하면 훤한 대낮인데도 총살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후계 체제 이후 탈북자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로 강경해졌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국경에서 멀지 않은 중국의 한 도심 뒷골목. 허름한 은신처에 탈북 난민 5명이 숨어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뭐냐면 3일 됐고 우리는 7월달에 왔습니다. 총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붙잡히면 죽을 각오로 수류탄을 들고 온 탈북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제때 국적에 따로 나가면 우리 죽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살아서는 저 땅에 다시 아가기로 할 수 있는 살아서는 다시 아가면 우리 젊을 때 술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날에 작곡이라고 했어요. 딸과 함께 탈출하다 혼자 붙잡혔던 50대 여성. 난 누가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좀 몇달 동안 옆에서 거기서 죽는 거 그래 사고로 빠지고 막 이게 사고로서 좀 시커멓네 여기 발톱. 빠지고 굶주림과 추위를 못 견디다 목숨을 걸고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해리길도 나는데 살자고 하는 어르신지 죽자고 하는 어르신지 지금 돈은 가진 거 있으세요? 자식들이 또 가진 게 있어? 맛있고 중국의 또 다른 은신처. 일가족 3명 등 탈북 난민 16명이 숨어 있습니다. 붙잡히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탈북 여성 2명이 취재팀을 껴안고 웁니다. 서울에서 봅시다.
이곳에서 만난 한 여성은 남편과 아이와 함께 탈출하다 혼자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가진 돈을 다 주고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주머니 연금이 3,000원밖에 없는데 어찌겠는가 하니까 그건 된다 받더라는 게 좀 따라가라.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 만난 40대 탈북 남성. 한 차례 붙잡혀 강제 북송까지 됐지만 목숨을 걸고 다시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 가족 4명이 함께 탈출하다 자신과 아들이 붙잡히면서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섹시하고 아이들 둘 저렇게 누워서 떠나는데 섹시하고 우리 막내 딸은 가고 3월 달에 내가 이틀 있다가 아들 데리고 건너가서 그 중국인하고 차 타고 장대천에서 떠나가지고 1시간쯤 가다가 다섯당에 떠나는데 변방대에서 네, 다섯당에서 꿀려가지고 와서 2달 갇혀 있다가 함께 북송된 16살 아들은 아직 생사조차 모르고 큰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큰아들도 나보다 먼저 갔다는데 나하고 헤어졌단 말인데 아들은 뭐 어머니 찾아가 간다고 지금 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거든. 오랫동안 굶주린 듯 뼈만 앙상한 남성은 손가락도 2개나 잘린 상태. 손 좀 보여주세요. 언제 이렇게 되셨어요? 84년도 어쩌시다가? 일하다가 붙었습니다. 기계대패 목숨 일하다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지난 1997년에는 어머니가 굶주림에 못 이겨 숨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밥은 나 먹으면 되지. 서로 네 먹어라 내 먹어라가 양보하라 하니까는 그게 나는 굶는지 모르고 어머니를 좀 보고 가보자 하고 니나게 마지막에 순된 다음에 보니까는 이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었다는 속담도 있지만 진짜 백가죽 만지니까 이 등사죽이 뼈가 부르륵 잡히더라고요. 지금도 식량 배급량이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 노동자 월급으론 쌀을 사기도 힘듭니다. 월급이 얼마예요? 북한 돈으로? 그래서 1,500원 돈. 1,500원. 쌀 예를 들어서 1kg에 얼마예요? 2,000원. 내가 올 때 보니까 2,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월급으로 쌀 1kg도 못 사네요? 개인 혼자서는 못 살죠. 중국의 또 다른 은신처에서 만난 20대 여성.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가슴뼈를 다쳐 폐결핵까지 앓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슴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거기가 튀어나와 있네요? 네. 왜 그래요? 이게 트였어 이렇게. 아, 팔꿈치에 맞아서요? 네, 팔꿈치에 맞았어. 그래서 부러지는 건데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피부가 왜 이렇죠? 약 발랐습니다. 이 여성은 탈북 전에는 북한의 발전소나 돌격대에서 일하며 풀까지 뜯어먹었다고 말합니다. 풀을 뜯어먹어요? 나도 무슨 풀인지 모르는데 내 나이가 풀을 하고 뜯어먹었어. 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 맞습니다. 굶으서 죽고 돈 없으면 그래서 굶으서 죽고 오래 죽고. 견디다 못해 탈북했지만 인신매매단에 걸려들어 33살 한족 남성에게 3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600여만 원에 팔려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에 팔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갔어요? 몰랐습니다. 당장 치료가 시급하지만 언제 붙잡힐지 몰라 항생제로만 버티는 상황. 오랫동안 굶주린 탓에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지만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네. 다음 날 취재팀은 주변의 북한 식당에서 냉면을 사들고 이 여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맛있어요? 네. 밥은 잘 챙깁니다. 고향에서 있을 때 그때 먹던 맛하고 같아요? 이게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네.
냉면 한 그릇을 모두 비운 이 여성. 하루 종일 나만의 TV 드라마를 보며 자유를 꿈꿉니다. 국가가 힘이 없거나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 특히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단에 팔리거나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년 전 탈북한 이 50대 여성은 그동안 농촌으로, 식당으로, 또 간병인으로 4번이나 팔려다녔습니다. 단속을 피해 숨을 곳이 필요한 데다 북에 있는 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팔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넘겨준 사람이 팔고 두 번째 팔릴 때는 난 아무데나 가겠다 해가지고 내 자발적으로 팔려가지고 5,000원 물고 2,500원 보내고 그 다음번에 또 팔릴 때는 거기서 내 또 물려가지고 나왔다고. 한국에 가면 북의 딸을 영영 못 만날 거란 생각에 서름이 북받칩니다. 나는 여기 와서 고생하며 돈 벌어 보내도 딸이 가슴 아파할까봐 아이만 한다만. 근데 아마 그 돈 보내주는 여자를 통해서 내가 용감한데 전대받는 소리 들은 것 같아. 이처럼 북한에 혹은 중국에 자식을 남겨두고 도망치는 여성들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자신이 팔려간 중국의 한 농촌에서 짐을 싸 도망 나온 한 40대 여성. 혹시 도망가다 붙잡힐까 하는 걱정에 7살 아들을 떼어놓고 왔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누구보다 제일 데리고 오고 싶으셨잖아요. 이제 벌써 가도 엄마 같이 가겠다고 한국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네 엄마 말 듣겠으니까 한국에 같이 가자. 중국 농촌에는 여성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돈을 주고 조선족, 즉 중국 동포나 탈북 여성들을 사려는 중국 남성들이 많습니다. 사실상의 매매혼이 이루어지는 건데 정작 결혼 후에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지에 그저 모내기에 강내기에 지금에 그랬지. 아침부터 몇 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일어나세요? 하루 종일 그 집 빨래를 다 빨고 일했지.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을에 돈 안 주겠단 말이야. 돈으로 팔려왔다 보니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돈 팔렸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넌 맨날 나보고 팔려왔다고 그 돈 갚을 때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또 마을 주민이 신고라도 하지 않을까 가슴 졸이다. 중국 공안의 기습적인 단속에 쫓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문으로 공안 민원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2m 되는 창문에서 내리 뛰어서 빠져가지고 그 물이 이만큼 차요. 7월달이니까 물이 한참 그때 찰 때문에 그 찬물 속에 임신된 채로 그 들어가서 막 1시간씩 숨어 있었다니까. 성적 학대를 받으며 국적 없이 중국을 떠도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23살의 이 탈북 여성은 4년 전 중국에 팔려와 딸을 낳고는 도망 나왔습니다. 얘들 몇 살 때 나왔어? 19살 때. 팔려간 곳은 어떤 곳이었는데? 나이만 43살. 이제 중국어가 더 익숙한 듯 우리말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을 같이 있다가 조선말을 하지 않다가 진짜 조선말을 좀 잘 안 되는구나, 조선말이. 조선말은 안 돼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병까지 얻었지만 한국에 갈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 왜 한국 가서가 안 그래? 아, 왜?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왜요? 나 한국 넘어가다가 다시 가다가 붙잡힐까봐? 네. 그런지 한국 넘어가다가 다시 가서 돌아 못 갔어요. 그래 못 가.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화상 채팅에 강제로 종사하며 착취당하는 탈북 여성도 있습니다. 데려가는 것도 돈 많이 들었다고. 또 10,000원, 이제 중국 돈으로 10,0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10,000원 다 이 돈 벌고 그 다음부터 월급 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 5시 그때부터 한 8시, 한 2-3시간씩 가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살기 위해 강을 건너온 탈북 난민들. 겨우 살아서 강을 건너도 이들은 인신매매와 굶주림, 그리고 강제 송환의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다 붙잡히면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북으로 송환되고 나서 겪는 고통은 또 얼마나 될까? 북한의 관리소,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는 현재 6곳, 정치범과 그의 손자까지 일가족 3대가 재판 없이 수감되며 특히 강제 송환된 탈북 주민을 잔인하게 처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가죠? 그 국가에 죄지고 나가다 잡힌 사람들, 나가서도 발언을 잘못해서 들킨 사람들. 살아 나오기 어렵겠네요. 그 기각은 못 나오죠. 죽어도 거기서 죽어놓고 그래. 인공위성을 통해 본 함경북도 15호 요덕 수용소. 요덕군 내 5개 리에 걸쳐 동서남북의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용소 내 한 마을엔 이곳을 관할하는 국가안전보위부 건물과 구류장, 경비대 본부 등이 있고 다른 구역에선 수감자들의 마을과 공개처 현장,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연구소 건물도 확인됩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지난 2008년 겨울의 요덕 수용소를 2003년의 것과 비교해봤습니다. 표시된 부분은 보위부원 사택으로 5년 새 수십 채의 건물이 더 늘었고 광산 주변에도 새 건물이 발견됩니다. 다른 수감자 마을 역시 숙소나 작업장이 더 커지거나 통합 신축돼 수감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평안남도 대동강을 사이에 둔 개천과 북창 수용소. 먼저 북창의 본부 구역입니다. 수감자 숙소 주변 대규모 농장이 있어서 강제 노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개천 수용소의 본부. 숙소 위편 산악지대에 탄광 갱도의 입구가 확인돼 이곳 수감자들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창 수용소를 역시 2003년과 2008년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수감자 처벌 장소 아래로 5년 전엔 없던 경비대원 사택과 작업장이 더 들어서 수감자가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창 수용소 출신의 한 탈북 여성이 그린 지도. 5m 가까이 되는 이 지도에는 직접 겪은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13살 날 때 75년 2월달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28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그 28년을 살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 여성이 직접 그린 수용소 그림과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그래픽으로 재현해봤습니다. 들어간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차없이 청산한다는 그게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10가지 조항으로. 그러니까 물어보질 못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저 들어가면 탄광, 그저 무조건 탄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2톤짜리 탄차인데 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씩 이걸 밀어야 돼요. 빨리빨리 막 가라고 소리게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동생이 하나 저기 탄광에서 죽었어요. 사고로. 이게 막 잘라져. 자신도 탄차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고 지금도 진폐증을 앓고 있는 상황. 집에 오면 어떤 때는 새벽 2시도 되고 새벽 3시도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저 40을 못 넘기고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이거 진폐증으로 와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오래 사는 편이에요. 이제는 50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굶어가지고 일 나가다가 이렇게 길가에서 숨져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시체가. 처음에는 막 이거 시체 보기가 막 무섭고 이렇게 됐는데 이젠 너무 이렇게 번기 많으니까 그래서 훌떡훌떡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배고픔이나 강제 노동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인간적 수모라고 말합니다. 보이고 자식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몇 명씩 무리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떤 짓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강간하지요. 뭐. 있을걸요. 국군 포로의 아들인 이 남성은 요덕 수용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후 탈북했습니다. 이렇게 국군포로 소름을 받으면 살아 군대에서 제대되는데 글쎄 또 탄광 가라 그래서 탄광 못 간다 난. 깊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면 장군님 아들들 먼저 가라. 겸 나도 간다. 그러니까 나보고 반동이라는 거예요. 난 단지 구제로 여덕에 간 거예요. 죄도 없어요. 그건 무슨 죄예요. 역시 비참했던 수용소 생활. 뭐 뱀이고 쥐고 없어요. 고기라고 생긴 건 다 잡아먹어요. 거긴. 잡아서 뭐 시간이 나는 대로 불이 되면은 꿀에도 먹고 기캐 안 되면 그저 생거 그저 피 나오는 대로 좀 막 씹어 먹고. 탈출을 시도했다 공개 처형 당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유를 찾아갑니다 하고서 써놓고서 없어졌더니 잡혀서 그 자리에서 그건 청살했어요. 그건 우리 다 보는 데서 청살했어요. 남한으로 귀순한 인사의 가족들이 수감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7천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일단 지방으로 다 추방시켰다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황정엽이라는 사람 보지도 못했대요. 저는. 지난 1983년 미국인을 몰고 귀순했던 리웅평 대위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은 정신. 그다음에 누이들은 거의 혁명하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두었는데 그 유흥평 아버지, 엄마, 아들은 총살했다 그래요. 후에. 독일 유학생 시절 입국했다 탈북한 오길남 씨의 부인, 이른바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혜원, 규원 씨도 수용소에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혜원이네 집에 뗄나무를 좀씩 해다 주라는 거예요. 그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 가보니까 혜원이가 그 조준나무를 갖다 줬으니까 불을 살구디 못해서. 북한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 리진우 씨는 6.25 전쟁 관련 작품을 찍기 위해 극비 문건을 찾다가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닌 남침 전쟁인 것을 알고 주변 사람에게 말했다가 수용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6.25는 미군하고 계래군이 했다 길더니 김일성이 한 거라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알한 거예요. 아, 북한이 자기네가 전쟁 도발 안 했다고 기는 나라인데 그거 가만 놔두었어. 그러니까 그 정신에다 갖다 잡아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지난 1977년 일본에서 납북된 메구미 씨의 생존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공작원 동료의 일본어 선생이었다며 납북 사실을 증언한 이후 북한이 자살했다고 주장해온 메구미 씨. 하지만 북한이 그 증거로 일본 가족에게 보낸 유골은 가짜로 판명됐고 최근에는 납북자인 김영남과 이혼한 후 한선혜라는 이름으로 평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아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난.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생환 압박이 메구미 씨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고 길하게 되면 실제 죽일 수도 있다고요. 죽이고 유골 줄 수도 있다고. 왜? 이제는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안 보내요, 북한이. 그건 나보고 그 직접적인 그 부서에 있는 사람 말인 거예요. 안 보내요. 숱한 문화예술인들도 수용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북한의 고위층 집안에서 자라나 평양 종합예술대학 무용학부를 졸업하고 무용가 최승희를 사사한 김영순 씨. 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과 친구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정일이 사생활을 아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은 것이 죄가 될 줄은 전 몰랐습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부모가 모두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다는 김 씨는 당시 여러 명의 예술인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첫 예술 영화 내 고향을 연출하는 등 감독으로도 이름을 떨친 배우 강홍식 씨. 한국 배우 최민수 씨의 외조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멋지셔요, 강홍식 선생은. 그런데 정말 얼굴이 나느니 그렇게 철색이 되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소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저를 보고, 영자, 나 언제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남은 여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여독수용소에서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져옵니다. 정말. 또 북한의 축구 영웅 박승진 감독과 선수들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팀과의 경기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1930년대 현대무용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최승희 선생은 무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2002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우리나라를 방문해 큰 인기를 모았던 미녀 응원단은 남한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당 66주년이었던 지난달 10일 평양 시내 곳곳에는 창당 66주년을 기념하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이날은 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일주기, 남한에선 고 황장엽 선생의 추모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임진각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행사. 북한 동포 해방하고 북한 인민 구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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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풍선에 전단지 봉투를 묶어 북한으로 날려보냅니다. 한국에서의 황장엽 선생의 행적과 북한 민주화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전단입니다. 그동안 이 행사를 주도해온 탈북자 박상학 씨는 끊임없이 북한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 씨를 독침으로 살해하려던 같은 탈북자 출신 요원이 공안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된 이들은 북한 체제 비판 인사나 고위층 탈북자들, 우리 탈북자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을 하여금 불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게 우리 동지들 사이에 서로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자기네에게 3대 세습이나 체제에 위해되는 세력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탈북자를 돕거나 구출하는 민간 활동가도 중국 현지에서 테러에 희생되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도시. 짐을 싸든 탈북 여성 2명이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가기 위해 민간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황급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팀에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탈출 과정을 도와주다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될 경우 한국인 등 외국인은 현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중국인들의 경우엔 처형되기도 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이 수용되는 중국 옌지의 구류소를 촬영했습니다. 내부에 보이는 구금시설과 감시탑. 이곳에는 현재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있다 체포된 한국 국적의 탈북자가 수용돼 있습니다.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 이곳에도 이중으로 철조망을 치고 쉴 새 없이 순찰을 도는 경비 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중국 내 외국 공관에 담을 넘어 진입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겁니다. 특히 탈북자들은 가진 돈이 없어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탈북자들의 불안과 안타까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미국에서 한국은 지금 5,6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정북도 인터넷 반대로 한국 사람이 중국이나 어디 관광 갈 때 그 정도 지금 이 사람들이 놀라가서 버리는 돈인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은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돈이에요. 남과 북을 오가며 이산 가족의 아픔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영화처럼 실제로 남에서 북으로 편지를 배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북중 국경지대에서 취재진이 직접 편지 배달자를 만났습니다.
남한에 있는 한 어머니가 북한의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 딸들에게 두만강이 풀렸을 때는 위험하니 강이 꽁꽁 얼어붙은 1월에 꼭 건너오도록 하거라. 아기는 살아도 죽어도 내가 꼭 품고 지켜야 한다는 걸 명심하거라. 북의 가족이 이미 이사를 갔더라도 수소문에서 남쪽의 편지는 꼭 전달해주고 있다고 배달자는 말했습니다. 거기 같이 살던 사람과 어디를 가는가 어쩐가 그전 다 알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상세하게 하자면 저쪽에 강력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연락 못 주는데 강력해서 와서는 또 거기 강력 사람들 다 좀 전화를 쓰고 있을까나 서로 연락도 계속 주고 있답니다. 네, 지난달에 중국에서 탈북자 35명이 체포된 데 이어서 최근에 탈북자 23명이 또 체포돼서 막 북송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 송환 반대 시위. 중국 정부는 강제 송환 금지의 국제 난민 협약을 준수하고 이번에 체포된 37명의 탈북 난민의 강제 북송 방침을 즉각 처리하라. 유엔과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국제사회에서도 탈북 난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One day, this regime will end. It's inevitable. And North Koreans will ask the question, what did you do when we were suffering?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3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인권의 중추적인 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은 아주 본질적인 고유 업무다라는 기본 입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탈북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음을 열고 내놓는 돈이 좋은 데 쓰여지는 부분도 많지만 일부분은 좀 안 좋은 쪽에서 그냥 생색을 내고 또 정말 그 피눈물 나는 탈북자들은 몸에 닿지를 못하는 경우. 특히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들의 생사 확인이나 또는 금강산에서의 상봉, 또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한치 진전도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현대사의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사회 북한. 우리 사회에서 대북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논쟁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논의도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또다시 찾아온 국경의 겨울. 오늘도 삶의 한계 상황을 견디지 못한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있고 그들의 또 다른 비참한 삶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